답안지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 실무 5번 답안을 검색해보니까 답안지 예시가 안 뜨더라고요. 이렇게 정보적으로 고도화된 사회에 어떻게 내 합격수기밖에 없을 수가 있어. 이게 놀라워서 어쨌든 이런 답안지 작성하는 형식, 실무 이론 법규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형식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까지가 최대 효율, 이거 이상 더 아름다우려고 하는 건 거기부터 한계 효용이 체감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까지만 잘 숙지를 하셔서 패치를 하면은 형식적으로 굉장히 한 5배 정도 좋아질 거예요. 형식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저기 제가 종합반을 수강했다고 적혀 있네요. 종합반을 수강한 적은 없고 대부분의 2차 공부를 하우패스에서 하긴 했어요. 법규만 다른 데서 하고 이제 실무 이론은 하우패스에서. 근데 단과도 다 챙겨 들었고 스터디도 다 하우패스에서 했고 하니까 모두가 저를 종합반이라고 아셨을 텐데 종합반은 아니었어요. 종합반 분들이랑 똑같이 수업 다 듣기는 했는데 종합반은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이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결제를 해서 듣는 식으로 들었었는데 다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글씨체가 예전엔 이랬어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것도 살짝 그 고시 공부하면서 생긴 글씨체에 냄새가 좀 묻어있는 글씨체인데 20살 때 썼던 그런 거 글씨 남아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이랑 전혀 다른 글씨였어요. 완전 다른 사람. 저런 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되게 엄청 조그만 글씨였어요. 그리고 글씨 쓰는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1차 공부, 1차 시험 이제 합격하고 2차 준비 본격적으로 하기 열흘 전부터 한 10일 동안 백강고시체를 보고 연습을 했거든요. 답안지에서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저랑 똑같이 나오지 않으면 잘못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좋은 답안지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점수가 나오는 답안지예요. 그 답안지가 예뻐야 될까요? 내가 안에서 아트를 하고 나왔다는 만족감, 어떤 미적인 가치를 숭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답안지가 아니고 점수를 따가지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쓰는 답안지잖아요. 답안지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그게 예쁘든 글씨를 잘 썼든 뭐든 간에 이면지랑 똑같은 가치인 거거든요. 무조건 점수가 나오게 써야 돼요. 형식 측면에서만 오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공부를 하는 거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심사자는 글씨가 예뻐서 답안지에 점수를 주나요? 아니면 쓴 내용이 맞았으니까 점수를 주나요? 예쁜 글씨를 쓰고 싶으면 수험생이 아니고 서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쓴 내용이 맞아야겠죠. 그 맞는 내용을 써놓은 걸 점수로 연결이 되게 하려면 읽을 수가 있어야 심사자가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형식을 챙겨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읽을 수 있다. 한자로 바꾸면 가독성이잖아요. 가독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도 있어야 돼요. 이게 답안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2가지 덕목이에요. 질문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저는 글씨가 예쁘지가 않고 잘 쓰지를 않는데 형식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형식은 형식이고 예쁜 건 예쁜 거예요.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형식을 개발세발 쓰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자기 위안을 해놓고 잘못된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오늘 다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꼭 보세요. 그러면 가독성 있는 답안지는 무엇일까? 형식적으로 일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이어야 돼요. 스피드는 왜 필요하냐면 점수를 따야 하니까 스피드가 필요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수험생 때도 단연차들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맞는 거는 그게 첫 번째고 답안지가 조금 썼는데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양적으로 많이 써야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대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만약에 내가 글씨를 느리게 쓰면 글자를 많이 써야지 점수를 더 받는 문제에서도 강제적으로 글자를 조금밖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글씨 못 쓰는 것 때문에 점수를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가독성이랑 스피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가독성에 대해서. 그러면 가독성이라는 말을 해석해 볼까요?
심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답안지를 볼 때 내용에만 집중을 하고 형식적인 부분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일관성이랑 동의어라고 보거든요. 형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형식을 갖추고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답안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가독성이고 그건 일관성이에요. 예측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개발세발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저 사람을 해석해야 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잖아요. 연애에서도 막 자꾸 이상한 짓 하고 튀는 행동하고, 아니, 이상하고 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겁나 이상하고 튀어요. 이상하고 튀더라도 일관되게 이상하고 튀자는 거지. 근데 반대의 경우 목차가 앞에서는 여기 달려있었는데 뒤에서는 여기 달려있고, 앞에서는 여기다가 답안을 써놨는데 뒤에서는 여기다가 답안을 써놨고 하면은 이 사람이 찾아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프로페셔널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용적으로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잘 없어요. 따박따박 내용을 바로바로 인지를 해서 볼 수 있다는 거. 나는 어떻게 형식을 일관되게 써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험 합격한 직후에는 제가 이런 거를 돈을 받고 강의를 했었는데 잠깐 한 3분 정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서 뿌립니다. 플렉스. 숫자가 들어가는 이 영역을 표시해 볼게요. 영역. 이걸 꽉 채워야 돼요. 이 색칠하는 영역을 꽉 채워야 된다는 의미예요. 잘 봐봐요. 첫 번째로 답안지를 딱 백지 상태로 내버려뒀을 때 이게 정말 내 눈에 백지로 인식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자랑 아라비아 숫자랑 양괄호, 반괄호 이 목자들이 들어갈 줄, 선, 영역 같은 게 내 눈에 가상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일단 먼저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뭐 풀 게 있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외로 풀 게 많아요. 미적인 감각, 미술적인 감각이 훌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우고 가야 돼요. 일단 로마자 뒤에 오는 저 간격이 딱 줄에 맞춰져 있죠. 이 간격만 봐봐요. 비율, 그러니까 우리 잘생긴 사람도 얼굴을 보면 황금 비율이다, 컴퓨터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식을 좀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미적 감각이라서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미적 감각이 좀 없으시다. 여러분 지금 진짜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을 이렇게 남이 가르쳐 준 걸 하는 거에는 미적 감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만큼 한 요 정도 넘어가는 요 선에 로마자를 채우시고 얘도 한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딱 나와줘야 되는 거고 점도 얘는 여기 이만큼 남기고 여기 이만큼 남기고 요 위에 이만큼 남길 거라서 나머지 이만큼은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글자가 꽉꽉 차 있잖아요. 세로로도 이렇게 이만큼을 다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그렇고 일정하게 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가 일정하죠. 근데 얘도 지금 딱 반 갈라가지고 여기는 비우고 여기 이렇게 해서 요만큼 비우고 요만큼에 꽉 차가지고 지금 양괄호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얘는 요만큼 요 선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서 한 요 정도를 띈 거거든요. 막 쓴 것 같지만 막 쓴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지금 요 노란색 요 선이 지금 얘가 같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얘랑 얘랑은 위계가 다 달라요. 얘랑 비슷하고 얘가 비슷하고 얘가 비슷하고 그래서 얘랑 얘는 요 간격을 맞춘 거예요. 지금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요 간격에서 로마자는 여기를 꽉 채우고 아라비아 숫자는 요만큼을 떼어내고 요만큼만 채우고 대신 여기 간격은 아라비아랑 로마자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반 갈라서 그만큼을 채웠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랑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유지되진 않는데 이걸 생각을 하면서 쓰는 사람이랑 생각을 안 하면서 쓴 사람의 답안지 가독성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띄어쓰기가 제가 막 썼지만 습관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글자 하나하나의 사이즈도 지금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일정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일정한 네모 속에서 나오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네모가 돼도 돼요. 막 글자 하나가 막 이렇게. 근데 이건 좀 너무 양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도 돼. 뭐 이렇게 돼도 돼. 근데 말하자면 어떤 네모든 간에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까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 가이드 라인들을 다 없애고 보면 이렇게 봤을 때 형식적으로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쓴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글씨가 하나하나가 예쁜 글씨가 아니더라도 이거 하나만 봤을 때 예쁘게 쓴 거 아니잖아요. 예쁘게 쓴 쓰리라는 글자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겠지. 근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규칙적이고 가독성이 높고 잘 쓴 글씨가 다 보인다는 거. 요게 수험생으로서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자, 그럼 일관성이라는 게 이 모든 답안 페이지에서 다 지켜져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펼쳤을 때 보이는 그 페이지 속에서만 일관되면 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 안에서만 대체로, 예를 들면은 저 형식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도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서 일관성이 있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해석하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융통성 있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기계처럼 다 똑같기를 목표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소비 없이 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쓰면 된다. 그리고 글씨체 측면에서는 답이 나와 있어요. 백강고시체 책을 사시든 해가지고 쓰세요. 그거 한 10,000원 얼마 하나? 아무튼 비싸지도 않고 그거 책 한 권 사셔서 제대로 연습하세요. 흉내내지 말고 제대로. 안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한 글씨, 우상향으로 일관되게 글자가 다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일관적으로 이렇게 글자 사이즈가 비슷한 간격이랑 비슷한 네모 박스 안에서 쳐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백강고시체든 뭐든 일률적이고 빠르면 되는 건데, 띄어쓰기 이런 거 일정하고 가운데 띄어쓰기 있으면 그것도 일정하게 띄워주고, 요렇게 일정하고 자간이 일정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는 일부러 이제 자간은 조금 가깝게 하고 띄어쓰기를 좀 크게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어구랑 어절이 단어가 한 번에 팍팍 눈에 들어오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피로도가 덜 하거든요. 지금 제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던 100%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 80%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만 맞게 하시고, 그냥 이제 주안점은 심사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점수를 많이 줄 것이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써놓은 이 맞는 내용을 다 읽어줄 것인가. 시간이 천년만년 내 시험지만 해석하고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써놓은 거를 다 이 사람이 받아들여줘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으려면 글씨가 읽기 쉬워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제 행복하게 출근을 하러 갑니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제가 좀 웃긴 습관이 있는데, 제가 뇌를 속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삶은 내 몸뚱아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을 만드는 건 내 뇌새끼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제 뇌랑 씨름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구라를 칠 수 있는 방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행복하다. 전혀 표정은 행복하지 않아도 야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뇌가 눈이 달린 건 아니잖아요. 뇌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서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 가지고 행복하다. 즐겁다. 수험 쉽네. 일하기 쉽네. 여러분도 입 밖으로 힘들다 소리 내지 마세요. 입 밖으로 내는 말은 행복한 말만 하셔야 돼요. 다 뇌가 듣고 있어요. 속으로는 고민 많이 하시고 불행해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고 속으로는 하셔도 돼요.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좋은 말만 하세요. 꼭. 네, 저는 이만
출근을 하러 갈게요. 빠이.